자, 295번입니다. 자,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3의 그래프가 y는 ax 플러스 2와 서로 다른 두 점, 그러니까 두 점인데 x1, y1 x2, y2에서 만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x1 더하기 x2가 4더라.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한 이런 함수 문제 푸는 방법이 뭐냐 했냐면은 함수 문제를, 요거는 그러니까 2차 함수 문제잖아, 그치? 얘를 우리가 앞에서 알고 있던 방정식 문제로 바꾸어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밖에 비 오나? 올 것 같아서. 에어컨 틀까? 틀어다가 또 이따 끄고 그럽시다. 나이 숙제 다 했나? 하고 있어? 왜 이렇게? 이따 한번 확인해봐. 좀 이따 일단 여기 어디냐면은 그 개념 원리의 연습 문제죠. 143쪽이에요. 네. 자, 여기가 다시 함수 문제를 방정식 문제로 바꿔야 한다 했어요. 2차 방정식은 y 문자가 없죠. 뭐 x에 대한 2차식이 0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얘를 연립을 해서 y는 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연립해서 마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ax 플러스 2라는 식의 2차 방정식으로 바꾸게 되겠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 요거 두 개를, 요 두 점이 동시에 만족한다니까 요거의 두 근이 x1과 x2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x 이야기만 하고 싶으니까요. 괜찮아요? y는 그 뒤에 따라오는 거고. 그러면 요 2차 방식 이렇게 두 근을 가지는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두 근이 x1이랑 x2인데 그거의 합이니까 이거는 한글로 쓰면은 두 근의 합이 4인 거다. 오,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좀 풀만하네. 어때요? 괜찮습니까? 요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으로 풀만하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정리를 해주면,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그치? 그리고 그거의 두 근이 x1이랑 x2니까 요거는 딱 봐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x1 더하기 x2 요게 4니까 이게 4인 걸 요 왼쪽에다 쓰자. 얘가 4니까 얘는 여기 식에서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 해서 우리는 4가 a 플러스 1하고 나와서 a는 3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a가 3하고 나온 거는 일단은 다 구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있던 식이 어떻게 되느냐? a가 3인 걸 이용해서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 두 근을 직접 구해봐야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치? 두 근을 직접 구해보면은 여기서 x는 이거 뭐 근의 공식을 쓰던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던가 이런 건 다 할 줄 알겠죠? 근의 공식에다 넣어도 되고, 그래서 저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빨리 계산할게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의 공식에다 넣어도 되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도 되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x1을 2 마이너스 루트 3, x2를 2 플러스 루트 3이다. 요거를 가지고 y1이랑 y2를 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뭘 쓰는 게 조금 더 편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x1이랑 y1은 여기도 만족하고 요식도 만족하죠. 괜찮아? 그치? 근데 여기 2차식에다 넣으면은 저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풀기가 좀 그렇겠죠?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 넣어준다? y는 ax 플러스 2에다가 넣어준다. 근데 a가 3이니까 y는 3x 플러스 2에다가 넣어준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y1은 3x 플러스 2니까 몇이냐? 8 마이너스 3루트 3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 8
8 플러스 3 루트 3. 그래서 우리가 둘이 더하면 y1 더하기 y2는 16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요렇게 성립을 하니까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기 식에다 집어넣어서 y1은 ax1 더하기 2 또 그리고 y2는 ax2 더하기 2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를 더해가지고 y1 더하기 y2는 a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a가 3인 거 구하고 x1 더하기 x2가 x1 더하기 x2가 4인 거 이렇게 합치면은 이것도 답을 낼 수도 있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둘 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조금 더 편하긴 해요. 근데 직접 구하는 것도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다. 괜찮니? 예, 어떤 식으로 풀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자, 다음에 296번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의 해가 요거야 같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y는 ax 플러스 b가 이렇게 만나고 있다. 근데 여기에 해가 1 플러스 루트 5이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점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요 점에 x좌표인 1 플러스 루트 5는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동시에 만족하는 거잖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이 함수 문제를 방정식 문제로 바꿔야 되겠지만 얘네 둘을 연립해서 y를 없앴죠. 그런 것처럼 y는 뭐라고 하니까 이걸 합쳐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은 ax 플러스 b다 이런 식으로 방정식 문제로 바꿀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치? 그리고 요거를 요식도 만족하고 요식도 만족하니까 요거의 해가 1 플러스 루트 5이다 이렇게 우리는 방정식에 관한 문제로 바꿀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요 다음에 써야 될 건 뭐냐면은 그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 중에 켤레근이에요. 자, 켤레근이 뭐였지? 민석이 켤레근 기억나나? 뭐였지? 기억 안 나나? 그러면 앞에 내용에서 2차 방정식의 켤레근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친구도 혹시 기억나나? 안 나면은 그 앞에 방정식 단어에서 켤레근 한번 다시 복습하러 가볼까? 이게 예전에 배웠던 걸 다 물론 기억하고 있어야 되기는 하는데 좀 어려워요. 어디냐면은 저기 127쪽입니다. 127쪽 가면은 여기 2차 방식의 켤레근 그래서 여기 켤레근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은 개수가 모두 무리수일 때 그치? 유리수일 때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무리수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1 플러스 루트 5야 한 근이 그러면은 다른 근은 뭐가 돼요? 요거의 반대처럼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기억나나요?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개수가 실수면은 개수가 실수일 때 한 근이 복소수야. 2 플러스 3i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다른 근이 뭐가 되더라? 얘 켤레 복소수 2 마이너스 3i 뭐 이런 식이 되더라. 기억나십니까? 그치? 뭐 이렇게 되던 게 켤레근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좀 정리를 해주면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b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a, b가 유리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개수들 여기 앞에 개수 1이랑 a 마이너스 4랑 b 플러스 이런 애들이 모두 뭐다? 개수가 유리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개수가 유리수인데 한 근이 1 플러스 5야. 그러면 다른 한 근이 뭐가 되는 거야?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5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근이 어디냐면 여기 만나는 점 여기 얘기하는 거지. 그치? 여기 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함수에서. 괜찮습니까? 오케이. 일단은 방정식 이야기만 해보자고.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근이 1 플러스
플러스 루트 5랑 1 마이너스 루트 5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뭘 쓸 수 있어? 근과 개수의 플러스 알파는 아니다. 이 다음에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쓸 수가 있다. 두 근이 얘랑 얘니까 더하면 몇입니까? 두 근의 합은 둘이 더하면은 2가 되겠지? 그치? 두 근 더한 2가 뭐분의 뭐예요?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 괜찮니?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여기 1 플러스 루트랑 1 마이너스 루트 5 곱하면 몇이야? 합차 공식이라서 마이너스 4 하고 나오겠죠? 그치?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4니까 얘는 2창의 개수분의 1 상수항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구해주면은 A는 몇이 나오냐? 2가 나오고 B는 몇이 나오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5 하고 나와가지고 A, B를 구할 수 있겠다. 이거 답을 A, B는 구했고 답이 그래서 뭐 구하는 거냐? 잠깐만요. 문제 좀 넘어가느라. 그래서 A, B의 값을 구해라.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10 하고 나와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여기 단원 정도부터는요, 제가 뭐 예전에도 그럴 노력하는데 진짜 천천히 풀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이 좀 과장되게 말하면은 여기부터가 진짜 이 단원 정도부터가 진짜 고등학교 수학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어렵게 문제를 내면은 한없이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설령 올라가서 중간고사는 어떻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괜찮게 보더라도 여기에서 털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여기가 고1에서 문제를 고1 1학기 기준으로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각종 어려운 문제들이 다 요 단원 언저리에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뒤에 단원은 내용들이 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까? 좋은 표현 아닌데 뭐라 해야 되지? 되게 깊이 들어가야 어려워져가지고 그리고 좀만 깊이 들어가면은 좀 고등학교 1학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는 이참수 2차 방정식 여러분 중3 때도 했고 고1 때도 했잖아. 이런 식의 핑계를 대면서 문제를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여기다 절대값을 섞고 가우스를 섞고 막 블라블라 하면서 실제로 오늘 절대값 섞는 걸 이따가 할 겁니다. 그런 걸 하면은 문제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져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여러분들이 잘 정복하고 가는 게 내년에 실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갔을 때 내신 준비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뭐든지 간에 자기가 좀 잘해야 자신감이 생기지.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뭔가가 있어. 그러면은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걸 하잖아. 재밌거나 잘하거나 뭐 그러니까. 그치? 근데 수학도 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잘해. 응? 남들보다 영어를 단어도 빨리 외우고 뭐하고 하더라. 그러면은 남이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영어를 더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피드백이 일어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수학이 그랬어요. 수학을 내가 그나마 좋아하는구나 잘하는구나 하고 깨달았던 게 딱 여기 이 단원쯤에서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거예요. 문제도 빨리 풀고 시험 점수를 보니까 잘 나오고 이랬던 거지. 여러분들도 뭐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거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고 여기가 좀 그런 데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나도 또 똑같이 뛰는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이 옆에서 느려지는 게 보여. 그런데 나는 다른 친구들이 느려진데 나는 유지만 해도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더 빨리 가면 더 좋고. 근데 그러기는 좀 어렵고. 자, 빨리 합시다. 297번이에요. 자,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에 접하는 건 좋은데 뭐가 접하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리고 y는 4x 플러스 4x 마이너스 5와 평행하되 이거는 이제 우리 중학교 중2 때 배웠던 그 1차함수 얘기까지 끼워 넣는 거예요. 여러분 직선에서 평행하다는 게 뭐가 똑같다는 거였지? 뭐가 똑같아야 평행하냐? 직선에서 기울기. 여기서는 기울기가 4죠? 그러니까 얘는 평행하구나 라고 하면은 얘는 직선의 마실 y는 4x 플러스 뭐시기 뭐 이렇게 될 거다. 괜찮습니까? 그치? A라고 쓰면 안 되겠다. A는 이미 있지? 다른 거라서 B라고 쓰자.
4x 플러스 b 뭐 이렇게 썼어요. 자, 요게 얘랑 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접한다라고 했고 와 이제 우리가 함수 문제니까 방정식 문제로 바꿔주면 y가 뭐식이니까 얘네를 연립하듯이 해서 y가 없어져서 ax제곱 플러스 1이 4x 플러스 b다라는 게 접한다는 거잖아. 그치? 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지. 그치?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를 방정식의 언어로 바꾸면 뭐가 돼요? 이것이 중근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잠깐만. 근데 내가 미안합니다. 여기 문제를 내 멋대로 막 뒤에 해석을 해버렸네. 얘가 mx 플러스 3이래요. 그러면 여기 평행해야 되니까 m이 4가 나와서 우리가 구하는 식이 y는 4x 플러스 3이 되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ax제곱 플러스 1이 4x 플러스 3 이것이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는 요게 중근을 구하는 a만 구해주면 되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합시다. 자, 한쪽으로 다 넘겨서 a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을 쓸 수 있는데 특히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다. 괜찮아요? 여기에 절반이 마이너스 2니까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한 것이 0이다. 그러면 4 플러스 2a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2 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a제곱 더하기 m의 제곱 a제곱은 4, m의 제곱은 16이니까 더하면 20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다음에 우리 스텝 2 있잖아요. 여러분 스텝 2 지금 양수고 299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299번 문제 읽어보는데요. 이 299번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말이 문제 첫 문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라면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 최고차항의 그러니까 최고차항은 여기서 2차항이죠.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다. 이게 이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점이다 이거지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2차항의 개수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 중학교 때도 배웠는데 y는 ax 제곱에서 요 a가 뭘 결정하더라? 이렇게 얼마나 퍼져 있는지 혹은 얼마나 y축에 붙었는지 일종의 폭을 결정하잖아.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폭이 같다. 최고차항의 개수 절대값이 같다는 말은 폭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중학교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니? 그치? 근데 왜 절대값이 같으냐라고 했냐면은 F랑 G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한데 얘는 혼자 위로 볼록하니까 괜찮아요? 비유하자면은 fx랑 gx는 다 뭐 2x 제곱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얘는 마이너스 2x 제곱 예시를 들면 이런 식으로 시작할 거다 이거죠.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항상 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fx랑 fx의 이거를 kx 제곱이라고 할 거고 hx는 마이너스 k 제곱 이런 식으로 시작할 거다.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괜찮을까요? 자,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요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여러분 중요한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2차 함수가 정확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죠. 그래 이것이 x축과 만나는 점. 이게 이제 함수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하는데 얘를 방정식으로 바꾸면 2차 방정식에 뭐가 되죠? 2차 방정식의 근하고 나올 거라 이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이 그림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fx는 뭐랑 뭐를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걸 2차 방정을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은 뭐랑 뭐를 근으로 가진다? fx가 근으로 가지는 마이너스 1이랑 1을 근으로 가진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얘는 마이너스 1이랑 1을 근으로 가진다 이겁니다. 괜찮을까요?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아까 전에 이차함수의 그 x제곱의 개수가 k이고 그 마이너스 1이랑 1을 근으로 가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fx는 그 마이너스 1이랑 1을 근으로 가지려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마이너스 1이랑 1을 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거기다가 2차의 개수가 k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요걸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gx, hx도 똑같이 반복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러면 다음 것도 한번 써봅시다. g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은 어디랑 어디를 근으로 가지는 거야? 1이랑 2를 근으로 가지는 거니까 얘는 1이랑 2를 근으로 가진다. 그래서 여기 gx는 1이랑 2를 근으로 가지려면은 x-1, x-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k여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아까 전에 F랑 G는 다 폭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자 똑같은 식으로 h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은 어디랑 어디를 근으로 가진 거야? 마이너스 2랑 1을 근으로 가진 거다. 괜찮습니까? 그치? 마이너스 1이랑 1을 근으로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h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2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hx는 위로 볼록하잖아. 괜찮아? 그래서 아까 전에 마이너스 kx 제곱이 될 거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가 되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치? 자, 그럼 우리는 요거를 다 여기다 더해서 쓸 수가 있다. 자, fx는 k의 x-1, x 플러스 1. 그 다음에 gx는 k의 x-1, x-2.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k의 x 플러스 2, x-1은 0. 이렇게 한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풀면 되는데, 자, 여기서 뭐가 모두 공통되어 있어? 나연아, 뭐가 모두 공통되어 있냐? 여기 각각의 세 개 항에서 뭐가 공통돼 있어? 빨리 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거 다 전개할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거를 K도 당연히 공통돼 있고 K-1이 공통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괜찮니? 그래서 K-1로 묶어주면은 K 곱하기 X-이라면은 첫 번째 식은 X 플러스 1, 두 번째 식은 X-2, 세 번째 여기 마이너스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하고 X 플러스 2 이렇게는 0이다. 이렇게 나올 것이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면은 K의 x-1 그 다음에 얘 계산해주면 2x-1에다가 x-3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따라서 얘는 두 근이 1이랑 3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두 근의 합은 4 하고 나오게 되겠죠.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다. 자, 그래서 요 말이 이렇게 식을 이렇게 하는 요 과정이 중요한데 K가 어디서 나왔고 요거를 근으로 하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체크한 이 두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라도 적어주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자, 300번. 자, 이차함수 y는 3x제곱 플러스 kx-1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자, 요거를 여기까지만 일단 잠깐 쪼개볼게요. 이렇게 한번 잠깐 쪼개보고 우리가 계속 목표하는 게 뭐라고? 2차 함수 문제를 2차 방정식 문제로 바꿔보자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를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 꼴로 바꿔보면은 3x제곱 플러스 kx-1은 0이라고 2차 함수 2차 방정식처럼 바꿀 수 있겠다. 그치? 그리고 x축과 만나는 두 점이라고 해서 p랑 q인데 p를 p, 0 q, 0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왜 뒤에 0이 되는지 알겠습니까? 왜냐면은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만나는 점이 p랑 q인데 여기에 점은 당연히 x 좌표, y 좌표가 0이어야 되는 거 3, 0, 5, 0 뭐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뒤에 y 좌표가 0이 되어야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P랑 Q를 요거 X축과 만나는 점 이거를 우리가 한 글자로 뭐라고 했지? 근이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근이 뭐랑 뭐인 거다? P랑
Q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꼭지점 뭐 직접 구해봐야죠. 여러분 이거 꼭지점 구하는 거 중3 때 많이 해봤어. 이번 시험에 나올 거야. 그치? 요거 바꾸는 거 해봤죠? 한번 연습해볼까? y는 3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얘 일단 3으로 묶어줘야 돼. 괜찮아? 3으로 전 여기까지만 묶어줄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분의 k의 x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물어보자. 자,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3분의 kx는 뭐의 완전제곱처럼 되어야 될까? 민석훈, 뭐처럼 되어야 될까요? 요거 우리 이거 완전 제곱식을 바꿀 때 어떻게 했지? 여기에 요거 x 개수에 뭐라 그랬더라? 절반.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뭐의 완전 제곱이 돼야 돼? x 플러스 몇의 완전 제곱이 돼야 돼? 얘 절반이니까 절반은 2분의 1을 곱하는 거지. 그치. 6분의 k의 완전 제곱이 되겠더라. 괜찮아요? 근데 얘는 당연히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3분의 kx 플러스 36분의 k 제곱인데 여기는 상수항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뒤에 36분의 k 제곱을 빼주면은 똑같아지겠다. 어때요? 괜찮아요? 오케이? 다 아는 얘기.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이번 학교 시험에서도 나오니까 잘 해야 돼.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3의 x 플러스 6분의 k의 완전제곱 빼기 36분의 k 제곱 마이너스 1 하고 나오겠더라.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얘를 전개를 해주면 y는 3의 x 플러스 6분의 k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12분의 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 꼭지점 r은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6분의 k, 마이너스 12분의 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는 이렇게 다 구했다. 자, 그런 다음에 문제 조건 중에 하나 안 남은 게 있어. PQ. 자, 여러분 여기 PQ 여기 사이 거리죠. 그치? 이거는 P랑 Q의 차이잖아. 괜찮아? 근데 나는 이거를 조금 더 세련되게 뭐라고 표현해 볼 거냐면 두 근의 차가 3분의 4다.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두 근의 차 할 때 자주 까먹는데 사실 이 두 근의 차는 어떻게 써야 된다? P 빼기 Q라고 쓰는 게 아니라 요거의 절대값. 그러니까 절대값을 빼먹지 말아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문제 해석이 다 끝났다. 일단 문제 해석만 써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 썼을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두 근의 차하고 했잖아. 그치? 방정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두 근이 P랑 Q니까 여기서 뭘 쓸 수 있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치? 그래서 두 근의 합 P 플러스 Q가 몇 분의 몇이 나와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3분의 K 하고 나올 거고 그치? 두 근의 곱 PQ가 마이너스 3분의 1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잠깐만 여기를 이제 싹 무시를 하고 여기 R 구한 것만 밑에다 따로 써둘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일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프를 우리가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림을 진짜 제대로 그려면 X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랑 만나는 점이 P랑 Q 여기에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R이 꼭지점이니까 이렇게 R이 근데 특히 여기서 어디 있어? X축보다 아래에 있죠. 괜찮아요? 그리고 왜 아래에 있냐면은 여기 꼭지점이 딱 봐도 음수잖아. 괜찮니? 그치? 이렇게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 문제 볼까?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럼 PQR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여기 길이가 3분의 4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높이만 구해주면 되지 않겠어? 그치? 근데 여기 높이가 뭘 얘기하는 게 여기 점의 좌표, 여기 꼭지점의 좌표랑 똑같을 거다. 근데 길이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삼각형 PQR의 넓이가 이렇게 될 것이다. 2분의 1 곱하기 PQ 3분의 4 곱하기 K의 R의 Y 좌표의 뭐라고 할 것이다?
절대값이라고 할 것이다. 왜 절대값인지 제가 지금 이렇게 적은 건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왜 절대값임? 예를 들어서 여기가 R이 예시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하고 나왔어요. 뭐 예시로 그렇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 R의 Y좌표는 길이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는데 이게 맞아? 말이 안 되죠? 그치? 3을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절대값하고 붙는 거다. 어때?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식에다 그대로 넣어주면은 2분의 1 곱하기 PQ는 3분의 4였고 그 다음에 곱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분의 K제곱. 자, 우리는 이제 K값을 구하면은 답을 구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K값을 어떻게 구하냐? 자, 여기에서 시작한단 말이야. 자, K값이 있는 게 우리 근각에서의 관계 요거랑 두 근의 차 이렇게 있죠? 괜찮아? 우리 이거 그 근각에서의 관계할 때 해봤다. 어떻게? 얘를 제곱하면은 요거 두 개의 변형식이 나오더라.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절대값 P-Q의 제곱은 그냥 P-Q의 제곱과 같고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다? P 플러스 Q의 완전 제곱에서 빼기 4PQ를 뺀 것과 같다. 어때요? 괜찮아요? 그치? 여기서 풀 때 필요한 게 어떤 게 필요한 거야?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 제곱과 같더라.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집어넣어 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k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한 것이 여기 3분의 4를 제곱한 거니까 9분의 16 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아. 자, 그럼 한번 전개해보면은 9분의 16은 9분의 k제곱 플러스 3분의 4. 그래서 3 곱해주면 여기가 9분의 4 하고 남게 되겠지? 그래서 9 곱해주면은 k제곱이 4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k가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치? 자, 어쨌든 k제곱이 4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 우리가 중요한 건 k를 알지만 k제곱도 알면 되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넣어주면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1 빼기 12분의 4 하고 나오겠다. 자, 여기는 3분의 1이니까 빼줘서 3분의 4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3분의 4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몇이냐? 9분의 8 하고 나오게 되겠다. 답이 9분의 8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어렵죠? 좀 길게 가는 느낌일 거야. 자, 이 문제가 왜 어렵냐? 방정식 문제를 이제 이차 함수 문제를 2차 방정식 문제로 바꾸는 것도 조금 길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뭘 써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단순하게 활용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응용을 했죠. 괜찮아? 응? 괜찮아요. 그래서 방정식 문제에서도 이렇게 그 근각에서의 관계를 응용하는 문제인데 그 전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 문제를 2차 방정식으로 바꾸는 요거까지 추가되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틀이 이런 거지. 2차 함수 문제인데 얘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용을 써가지고 2차 방정식 문제로 바꿨고 2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데 그거를 또 변형을 했어.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 안에 말하자면 변형에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운 거예요. 괜찮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다라고 흔히 부르는 거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 휙휙 바뀌어. 내용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내용이 곱셈공식 변형, 근각에서의 관계, 2차 방정식 내용 플러스 2차 함수 내용 이렇게 총 4가지나 필요하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이 갑자기 이 공식이 기억이 안 나. 응? 곱셈공식 변형에 있잖아. 그치? 이거 기억이 안 나면 틀리는 거야. 요거 2차 방정식, 2차 함수 문제를 2차 방정식으로 못 바꾸면 틀리는 거야. 응? 뭐 이런 식으로 근각에서가 기억이 안 나면 틀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함정이 아니라 문제가 많을수록 여러분이 하나라도 모르는 순간 문제 그냥 싹 안 풀려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오케이? 응. 조금 쉬었다가 하자. 자, 300번까지 했고 301번, 302번 한번 해봅시다. 잠깐만, 내가 영상을 눌러놓은 거 맞죠? 오케이. 자, 301번 문제 봅시다. 이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k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b 해서 이 그래프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한다.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함수 문제니까 방정식 문제로 바꿔봅시다. 자, x축에 접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얘가 정확히 이렇게 한 점에 접하더라. 괜찮아요? 그치? 이게 방정식으로 바꾸면 무슨 얘기냐? 중근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겠지요. 괜찮습니까? 그치? 근데 중근을 가지려면은 여기에 판별식이 0이어야 돼. 괜찮아? 판별식을 요 위에다 쓸까? 판별식이 0이어야 돼. 자, 판별식은 얘를 2로 나눈 그 짝수 판별식을 쓸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k의 제곱일 것이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얘는 한번 풀어줍시다. 그러면은 k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b 해가지고 k제곱이 싹싹 사라지고 2a 플러스 2의 k 플러스 a제곱 빼기 b가 중근이니까 얘가 0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해야 된다고 했죠. 괜찮아요? 그래서 뭐가 k에 대한 항등식이냐? 여기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자, 성우가 물어보자. 항등식이려면은 여기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k의 개수도 0이어야 되고 또 동시에 상수항도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2a 플러스 2도 0이어야 되고 동시에 a제곱 빼기 b도 0이어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이제 a는 마이너스 1 하고 나오고 b는 1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나? 그래서 a, b의 값을 구하면은 마이너스 1 하고 나오게 되겠죠? 그치? 요거는 어려운 건 아니고 항등식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어려웠다. 그리고 문자가 조금 복잡해서 그러는 거 정도. 자, 다음에 302번 한번 봅시다. 자, 302번에서는 자, 이차함수 y는 4분의 1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4의 그래프가 y는 2x,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6의 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다. 직선보다 항상 위쪽.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요거는 한번 그림으로 말하자면 요거는 이참 함수물을 방정식으로 바꾸기 전에 한번 이 함수랑 직선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셔야 돼. 자, 어떻게 돼 있냐? 자, 일단 얘 그래프를 간략하게 그려봅시다. 정확하게 못 그려. 왜냐면 k 값에 따라서 계속 바뀔 테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얘는 어디로 볼록하냐? 민서가 얘는 어디로 볼록하니? 밑으로.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4분의 1 x제곱 이렇게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치? 그리고 여기 1차 함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잖아요. 여러분, 기울기가 마이너스면은 어느 쪽으로 가냐?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아래로 내려가죠. 괜찮아? 근데 아래로 내려가는데 여기 2차 함수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면 직선이 얘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죠? 괜찮아요? 직선이 2차 함수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여야 되니까 이게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6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때? 괜찮아요?
그러면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걸 이제 방정식 문제로 바꿔보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방정식 문제로 바꾸려면 여기서 y를 없애야 됐죠. 괜찮아? 그래서 연립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다. 4분의 1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4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치? 4 곱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 4 안 곱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쓰자. 4분의 1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의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0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다는요. 이렇게 괜찮아? 자, 근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요거 할 때 얘네들의 실근이 있냐? 두 직선과 2차원 형식이 만나는 점이 있어? 없죠?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 만나는 점이 없다 이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만나는 점이라는 걸 한 줄로 뭐라고 할 수가 있어? 근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의 뭐가 없는 거야? 근이 없다. 근데 그냥 근이라고 하면 조금 완벽하지 않고 정확히는 뭐라고 해야 돼? 실근이 없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 줘야 되면 만나는 점이 없다라는 게 실근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 실근이 없으려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실근이 없다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다라는 말이겠네요.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는 계산할 수 있다. 여기다 판별식 넣어보자. 판별식 넣으면 k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ac 그치? 이렇게 되겠다가 0보다 작아야 돼. 풀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이렇게 싹 없어지고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다 해주면은 내려와서 4k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 따라서 k는 4보다 작다. 어때요? 괜찮아요? 그치?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k가 1, 2, 3 있을 테니까 3개가 되겠다. 어때? 괜찮니? 오케이? 한번 적어주세요. 여기 있다. 자, 303번은 303번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126페이지에 발전 14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실제로 126페이지로 한번 돌아가서 발전 14번 한번 봅시다. 요거랑 요건 2차 방정식에다가 이거랑 2차 함수랑 섞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발전 14번 내용 한번 보면 우리가 그때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fx는 0에 두 근을 알파랑 베타다 이렇게 두고, 그치?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다 이런 식으로 뒀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x에다 알파랑 베타를 대입해서 f 알파도 0이고 f 베타도 0이더라 이런 거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야. 괜찮니? 이거 14번 할 때 했던 거야. 그런데 이 다음 문장 우리가 이 다음 거를 풀 때 어떻게 했느냐? f5x-7은 0의 값을 구해라 라고 요거에서 구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두 근을 편의상 A랑 B라고 둘 거야. 꼭 A랑 B가 아니어도 돼. 다른 걸로 둬도 돼요. 자, 그럼 여기다 A를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F에 5A-7도 0이어야 되고 F에 5B-7도 0이어야 돼. 괜찮아? 이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지? 내가 A랑 알파랑 엮고 B랑 베타랑 엮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식이 성립하는 거야? 알파가 5A-7이고 베타가 5B-7이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어.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요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6은 5에 A 플러스 B-14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새로운 그 두 근의 합 A 플러스 B는 20을 우러나는 4가 되겠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이게 발전 14번 내용이었어요.
자, 요거를 바탕으로, 요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시 아까 전에 30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요거를 먼저 할 줄 알아야 303번을 할 수 있어서 그렇다. 303번은 요거하고 요거를 이제 써먹는 문제고. 소리 괜찮냐? 자, 그래서 한번 보러 가자. 자, 그림을 한번 간략하게 그려볼게요. 위로 볼록한 y는 fx라는 그래프 위에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얘는 요거 그림을 이제 한글로 해석을 하면은 y는 fx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다. 이 이야기는 뭐냐? 요거를 이제 방정식 문제로 바꾼, 즉 fx는 0의 2차 방정식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이 그냥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고서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고 나서 문장 다음 걸 보면은 f의 2x-1은 0의 두 교점의 거리를 구하시오인 거야. 잠깐만. 문제에서는 y는 f의 2x-1의 x축과 그래프의 x축과의 교점의 거리 이렇게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방정식으로 바꾸면 뭐가 돼요? 자, 여기에서 f는 2x-1은 0, 여기에서 는 0 하고 바꾼 거죠. 괜찮아? 그리고 우리가 x축과의 교점을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을 한 글자로 줄이면 뭐라 그랬더라? 근이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근 간의 거리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금 요약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다? 두 근의 차라고 할 수 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2차 함수 단원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한 거냐면은 2차 함수 문제를 2차 방정식 문제로 번역을 했다. 이제 이건 우리가 풀 수 있다 이거야. 괜찮아? 일단 여기까지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거 여기 Q라고 내가 문제를 따로 정리했는데 요거 풀이 방법이 아까 전에 그 126페이지와 같더라 이겁니다. 괜찮아요? 여기부터가 여기 아까 126페이지 내용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전처럼 한번 해보자. 당연히 여기 x 대신에 알파랑 베타를 넣어도 되니까 f 알파가 0, f 베타가 0 이렇게 될 거다. 괜찮아요? 그치? 그런 다음에 밑에 식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도 두 근을 우리가 여기도 똑같이 아까처럼 A, B라고 둘까요? 그치?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집어넣으면 F의 2A-1이 0이고 F의 2B-1이 0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찮아요?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어떻게 한다고? 알파랑 A랑 엮고 베타랑 B랑 엮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 성립을 하냐? 알파는 2A-1, 베타는 2B-1 이런 식으로 했다. 어때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만들기 위해선 둘이 한번 더해봤다. 더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6은 2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해가지고 a 플러스 b는 2분의 7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둘이 곱하면은 알파 베타 곱한 4는 2a 마이너스 1, 2b 마이너스 1 곱하면 4ab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4는 이렇게 하고 a 플러스 b가 2분의 7인 것까지 집어넣어주면은 a, b는 2분의 5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를 구한 거야. 괜찮아요?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 전에
두 근의 차를 구해야 된다고 했어. 괜찮아요? 우리가 이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건 두 근 A랑 B의 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한글로 뭐라고 써야 돼? 초나 이걸 뭐라고 써야 돼? 두 근의 차를 그냥 A 빼기 B야? 거기에다가 절대값이 붙어야 된다고. 여기 항상 차 얘기하면은 절대값이 붙어야 돼. 괜찮아요? 이런 거 주의해 주시고. 자, 그럼 우리는 요거 A 플러스 B랑 A, B를 구했는데 이걸 가지고 A 마이너스 B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익히 해봤다. 절대값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A 마이너스 B의 제곱과 같아서 얘를 어떻게 변형한다?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4AB 이렇게 바꾼다. 괜찮아요? 그치? 숫자 집어넣어 주면은 4분의 49에서 빼기 4 곱하기 2분의 5 하니까 10 뺀 거지? 그래서 4분의 9 하고 나오고 절대값 A-B의 제곱이 4분의 9니까 우리가 원하는 절대값 A 빼기 B는 2분의 3 하고 나오게 내가 계산 잘못했나? 여기 계산을 잘못했다. 미안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뭘 잘못했냐면은 여러분 자, 내가 뭘 잘못했냐면 여기서 잘못했어. 요거를 더했다 그랬잖아. 그치? 응? 더할 때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라서 6으로 쓴 건 괜찮아요. 그치? 근데 여기가 잘못돼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기가 잘못됐어. 뭐 잘못했냐? 응. 뭐가 잘못됐을까? 응? 얘네 둘이 더할 때 뭐가 잘못한 거야?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이니까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뒤에도 싹 잘못된 거지. 다시. 자, 그래가지고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 집어넣었으니까 A 더하기 B는 몇이 나와야 돼? 이렇게 하면 이상하지. 그래서 여기에서 A 더하기 B는 4 하고 나와야 돼요. 괜찮니?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4 집어넣어 주면은 어떻게 되냐? 4AB 마이너스 8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되고, 그래서 11이 되니까 A, B는 4분의 11 하고 나오게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해주면은 4의 제곱 16에서 11을 뺀 거니까 5. 따라서 얘가 5니까, 우리가 구하는 절대값 A 빼기 B의 값은 루트 5가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여기 계산 잘못해서 미안해요. 자, 한번 좀 풀이가 일부러 내가 좀 풀었어가지고 좀 긴 편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스텝 2나 실력업이나 이런 거는 그 칸 내에 풀 수가 없어요. 응? 엔간하면 스텝 2부터는 다 노트에다가 좀 적어줬으면 좋겠다. 요거를 그러니까 뭐 그럴 순 있죠. 노트에다 열심히 푼 다음에 그걸 여기다 요약해서 적는 건 가능할 수도 있어. 응? 근데 그건 이미 한번 풀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이 처음 풀 때 여기다가 풀면서 그걸 맞출 수 있다? 미리 해본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한 번 이상 반복을 했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좀 길게 풀어 써보세요. 알았지? 그러니까 그 서술형을 나중에 내년 되면 여러분이 서술형 얘기도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서술형을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서술형을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써.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일단 풀이를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쫙 최대한 벌려놔. 근데 이거 여러분 요거 지금 서술형 답지에다 그대로 쓰면 몇 분 걸릴까요? 한 5분 걸릴걸? 계산은 다 할 줄 안다고 쳐도? 근데 여러분 서술형 문제 쓰는데 5분을 날릴래요? 응? 그건 안 될걸?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런 거를 그러니까 빠르게 말하자면 문제 해석 같은 걸 하고 요것만 딸랑 쓰고 그치? 요거랑 딸랑 쓰고 여기에서 요것만 딸랑 쓰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두 분의 차가 요거다 해가지고 요거 계산하는 과정 다 생략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한다면 딱딱 이렇게만 써야 좋은 서술형 답안이 될 거란 말이야. 괜찮아? 그러면 한 3분 컷으로 끝낸단 말이지. 근데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말하자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걸 먼저 연습하자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근데 내년에는 그거를 지금 이렇게 쫙 펼쳐놓은 풀이를 압축해서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목표로 해야 된다. 알았죠? 네. 일단은 다 풀어 써주시고 나중에 다시 보면서 요거는 좀 어때요? 계산 과정은 생략해도 되고 요거는 안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것까지 썼으면은 여기까지 됐고 자 이제 RPM 펴보세요. 자
510번. 자, 요것도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스텝 2에서 한 문제랑 비슷하네요. 이차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k 플러스 k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x축에 접한다. 자, 이게 우리가 함수 문제잖아. 괜찮아? 그치? 함수 문제인데 얘를 방정식 문제로 번역해보자. 자, 그러면은 요거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왜 안 나오냐? 그냥 빨간색으로 잠깐 쓰고 있다 가져왔는데. 자, 방정식으로 바꿔서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k 플러스 k 플러스 b는 0 이렇게 바꾼 다음에 x축에 접한다는 게 중근을 가진다라는 거죠. 괜찮아? 그치?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되고 판별식이 0인 식이 k에 대한 뭐다?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다. 괜찮아요? 그럼 판별식이 0인 것부터 한번 써보자고. 특히 우리는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a제곱 빼기 a 곱하기 c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은 k에 대해서 정리해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에 a 플러스 1에 k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빼기 b 한 것이 0이어야 돼요. 요게 k에 대한 항등식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도 0이고 a제곱 마이너스 b도 뭐야 이거 숫자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1 이렇게 되겠더라. 이거 앞에 스텝 대성이랑 똑같지 않나? 응, 숫자도 똑같은 것 같은데? 괜찮나요? 오케이? 사실 계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빨간색 내용 말하자면은 2차 방정식 문제로 일종의 번역하는 요게 더 중요한 거다. 괜찮아요? 항등식 얘기 그리고 제가 되게 자주 했어요.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건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다. 자, 다음에 518번. 자, 한번 봅시다. 여기도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a에 대한 항등식이겠군. 괜찮아요? 이거는 a에 대한 항등식이겠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근데 뭐가 항등식인지는 좀 밑에 문제를 읽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 요거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씁니까? 우리 직선의 방정식 흔히 말하는 1차 함수잖아. 괜찮아? 그치? 그래서 1차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은 y는 px 플러스 q 뭐 p 말고 mn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괜찮아? 뭐 그건 자기 자유입니다. a, b, a만 빼고 쓰면 되지. 저는 그냥 p, q로 뒀어요. 뭐 mn으로 둬도 되고 c, d로 둬도 되고 자기 자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둘이 연립해서 2차 방정식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가 px 플러스 q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다. 괜찮아? 근데 얘가 접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뭘 하는 거야? 중근을 가지는 거다. 괜찮아요? 그치?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되니까 이 식을 좀 정리를 는 0꼴로 정리를 해주자.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에 2a 플러스 p 여기 왜 플러스 되는지 조심해 좀 보세요. 마이너스를 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a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q는 0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중근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 될 겁니다. 판별식 식을 쓰면은 2a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야 되는구나.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 2창의 개수 곱하기 1창의 개수.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이게 0이어야 돼. 자,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4a 제곱 플러스 4ap 플러스 p 제곱을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8 플러스 4q는 0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괜찮아?
그러면 4a 제곱 이렇게 사라지고 4AP 플러스 p 제곱 플러스 4q 마이너스 8은 0 여기까지 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이게 근데 뭐라고? 요게 a에 대한 항등식이더라 이겁니다. 괜찮아? 그래서 a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면은 결국 그냥 똑같죠. 여기 혼자 4p 곱하기 a고 나머지는 이게 0이어야 돼. 괜찮아요? 그러면 얘가 a의 개수 4p도 0이어야 되고 a가 없는 p제곱 플러스 4q 마이너스 8도 0이어야 돼. 자, 그러면 p가 0이 나와야 되고 q는 2하고 나와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 우리가 구한 p랑 q를 여기다 대입해서 쓰면은 우리가 하는 건 얘는 0 곱하기 x 플러스 조금 더 깔끔하게 쓰면 y는 2 그래프가 항상 a 값에 관계없이 접하겠더라 이겁니다. 어때 괜찮니? 그치?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자, 요거, 그러니까 답만 내면 이런데 얘의 의미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얘 꼭지점 한번 구해볼래요? 민서가 얘 꼭지점 어떻게 구하냐? 여기 꼭지점 구하려면 뭔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줘야 되지. 그치? 여기만 봐봐. x제곱 마이너스 2ax 얘는 뭐의 완전 제곱처럼 돼야 되겠니? 아까 얘기했잖아. 얘는 뭐의 완전 제곱이 돼? x 개수의 절반. 그치? 뭐가 돼야 돼?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돼야 돼. 괜찮아? 그치? 근데 여기 밑줄 얘는 x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x 플러스 a제곱인데 여기서 a 제곱까지 빼줘야 여기 밑줄 친 거랑 똑같겠다. 괜찮아? 그치? 그런 다음에 뒤에 a 제곱 플러스 2가 있으니까 싹 사라져서 얘는 요렇게 나올 것이다. 요렇게. 어때?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인 거야? 꼭지점이 a, 2인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어떤 식이냐면은 대략적으로 그래프 사실 이거는 항상 필요한 건 나중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a 값이 몇인가는 1, 2, 2, 3, 2, 마이너스 1, 그 꼭지점이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그려질 거다. 뭐 이런 말이지. 괜찮아? 근데 항상 그 꼭지점이 어디 있는 거야? y는 2라는 직선 위에 있다고. 괜찮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려두면은 y는 이 직선은 어느 점에서든 어떻게 되든 간에 한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지금 여기 y는 2라고 해놓은 거랑 완전히 똑같은 걸 알 수가 있다. 어때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건 지금 필요한 건 아니고 이 다음 단원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괜찮아? 그래도 이런 것도 한번 적어줬어. 그러니까 식으로만 하면은 왜 0이고 2가 나온지는 이렇게 알 수는 있는데 의미까지도 그림을 그려서도 한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은 지금 숙제 안 된 친구들은 숙제부터 하시고 된 친구들은 내가 프린트 하나 더 줄게. 알았지? 오늘 진도를 더 나가진 않을게요. 어차피 목토 하면은 요 다음 단원 진도 나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앞부분 지금 하는 거를 줄 거고 지금 여러분한테 줄 게 뭐냐면은 여기 RPM이랑 비슷한 유형 문제 줄 거야. 알았지? 응? 지금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초인은 그거